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저희 경험담 플러스 경험담을 담아서 오늘도 한번 입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겨울이었어요, 겨울. 1월달? 2월달? 뭐 그 정도? 제가 1월 달에 이제 작년 11월에 이사를 왔고 1월 후반? 네, 그때서부터 이제 학원 공부방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애들 한 명 한 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고도 뭐 거의 안 하고 뭐 그 당시 저희 아파트에 게시판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게시판 광고가 거의 올해 한 뭐 6월 뭐 그 정도 됐었고, 그때는 게시판 광고도 하지 못할 때였어요. 물론 아파트 주민들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의 뭐 여러 가지 광고 이런 게 또 아파트 또 입주 초창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뭐 올려도 한 몇 시간 지나면 이게 저쪽으로 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야.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1월 말쯤에 이제 공부방을 오픈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받으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한 2월이나 3월 정도가 됐을 것 같네요. 겨울은 아니고 봄쯤인 것 같아요. 아무튼 2월이나 3월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잠을 자는데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사람이 눈을 밟는 소리 있잖아요. 뽀드득 뽀드득 거리는 그런 소리. 사람이 눈을 밟고 지나가는 뭐 그런 류의 소리가 귀에서 들리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아, 봄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눈이 내리나? 이러면서 눈이 많이 내렸나 보다. 그런데 밤중에 눈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이 그 눈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소리가 제 귀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 많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창문을 열어봤죠. 눈은 개뿔. 눈이 안 온 거야. 하나도 안 온 거야.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눈이 안 왔네? 그럼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이 눈 위를 밟고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같은 그건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순간 내 자신이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우리 집은 이게 창문이 2중, 3중으로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려도 창문 두 개를 이렇게 딱 닫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정말 고요함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그것도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창문도 다 닫고 잤는데 어떻게 밖에서 사람이 눈 밟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 그때 제 자신이 뭐라고 느꼈냐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 내가 약간 이석증 뭐 이런 거에 걸린 건가? 이명에 걸린 건가? 뭐 이런 귀 관련 질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애들이 이제 꾸준히 한 명 한 명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막 넘쳐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1년에 10명을 목표로 한다.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건사하면서, 애들이 또 초등학교,
또 저학년들이고 애들을 건사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가끔가다 컨설팅도 하면서 이 애들 몇 명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고, 체력적으로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를 비롯해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뭐 어땠냐면은, 공부방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될 때까지 밖을 안 나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햇빛도 야외에서 쏘여야 이게 나한테 이롭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물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사람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사 오느라고 바쁘지, 뭐 할 게 굉장히 많지, 또 애들도 또 뒤치다꺼리 해야지, 또 집안일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몇십 명 그냥 막 가르쳤잖아. 뭐 80명을 가르치네 막 이랬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절대로 안 되고, 애들도 조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사를 온 이후로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못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요즘에는 쿠팡이 있으니까 뭘 사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엔 운동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사 오기 전에는, 이사 온 이후에 운동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느낍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내가 요즘 운동을 좀 안 하는구나, 운동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걱정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그렇게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귀에서 뭐 이렇게 사람이 눈을 밟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 그런데 어차피 뭐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도 곧 잠에 빠지면, 또 그게 곧 잠에 빠져버리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며칠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침에 머리가 어지럽더라. 아침에 머리가 빙빙 돌아.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머리가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오후가 되면 또 멀쩡해. 오후가 돼서 애들 가르치고 이러면 또 멀쩡해. 이런데도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일이 터진 거죠.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과로를 했는데, 그날 밤은 잠이 정말 안 오면서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까지, 심장이 내 온몸을 흔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세게 들리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내가 뭔가가, 그제서야 뭔가가 느낀 거야. 내 몸에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제서야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온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잠도 안 오는데 뭔가 계속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혈압도 재지도 않았거든요. 한 몇 년 전인가 남편하고 저하고 혈압 재겠다고 혈압계를 쿠팡에서 이렇게 사다 놓고, 손목 혈압계, 그걸 사다 놓고 어디에다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밤에 혈압계를 찾아서 혈압을 잽니다. 근데 200이 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수축기 120 미만, 그러니까 120이 돼도 안 되는 거지. 이완기는 80 미만, 그러니까 120에 80이 정상인데 200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 혈압이, 수축기가. 물론 이완기도 뭐 100 몇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온 몸에
땀이 쭉 나면서 힘이 완전히 없으면서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119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종합병원 가고 이제 난리를 쳤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어지럼증이 이렇게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아니라 이 뇌가 굉장히 뭐랄까 무겁다, 엄청나게 무겁고 때로는 지끈거리고 아픈 뭐 이런 느낌, 도저히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게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갈까봐.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뭐 MRI, 뭐 CT, MRA 안 찍어본 게 없어. 다 했어. 그런데 정상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뭐 혈압 내리는 수액을 쫙 맞으니까 또 혈압이 쫙 내리고. 근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혈압약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압약을 먹으니까요, 혈압은 떨어지는데 머리가 무겁고 아픈 건 계속 가. 특히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할 때는 백발백중 머리가 너무너무 무겁고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 만큼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혈압약의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혈압약의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혈압약을 먹어야지. 먹어야 혈압이 정상이 되는데. 그래야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막으니까. 그걸 먹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될 거라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도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선생으로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학생들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몸도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낮에 하는 중3 검정고시 애들, 걔네들을 킵하고 또 오후에 하는 고등부만 킵하고 다 버리자, 그냥 애들을. 예. 그 당시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엄마들도 이상하고 애들도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초등부 포비아가 걸릴 지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정리를 하고, 일단은 얘네만 그냥 킵하고 일단은 살아가자. 일단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혈압약을 바꿔보라고. 혈압약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바꿔보라고도 했는데, 이 혈압약을 먹고 별로 그런 부작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이 솔루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혈압약을 먹는 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때서부터 목숨을 걸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는 운동을 하고 저녁 때는 산을 타고 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거의 만보를 찍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 안에 4kg가 쭉 빠지더라고요. 한 달 안에.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하니까 1kg가 더 빠졌어. 그러니까는 최종 5kg가 빠진 거야. 그런데 5kg만 빠졌는데도 혈압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고혈압이긴 한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50대가 뭐 140 정도면 뭐 평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아무튼 저는 한 130, 뭐 125에서 130 그 정도
요즘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되었는데, 혈압약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좀 머리가 아프고 약간 어지러운 그런 느낌도 뭔가를 신경 써서 뭔가를 본다든가 읽는다든가 할 때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혈압약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부작용은 없어서 안 바꿨어. 다른 부작용. 그러니까 혈압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거든요. 근데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불면증에 걸렸다. 이거는 절대로 혈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불면증이 얼마나 나쁜 건데, 불면증. 아니면 관절염 같은 것도 생겨요. 이 무릎이나 뭐 팔목이나 손목 이런 거에 관절염 이런 것도 생기고,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마 그 분이 정말 이렇게 센시티브한 몸이 아니라서 좀 둔감한 그런 느낌이라서, 몸의 센서리 뭐 요런 계통이 좀 둔감한 편이라서 그러진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의사분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혈압을 아침에 반알, 오후에 반알 이런 식으로 쪼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런 게 조금은 낫더라고요.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래서 올 12월이 끝나기 전에 10kg를 감량을 하겠다. 10kg를 감량을 하겠다. 그런데 약이나 뭐 요즘에 위고비 뭐 이런 거 있잖아. 약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하면은 그게 그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약에 의지해서 하면 몸이 축이 나지, 축나지, 이게 건강한 몸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없이 살을 빼고 건강해지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수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수영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지는 않지만 그냥 다 모든 평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새벽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자유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맨 첫날은 내 몸이 이렇게 많이 나빠졌나 싶을 만큼, 이게 레인을 쭉 가는 게, 이 레인이 한 250m 갔다 왔다 하면, 레인이 몇 미터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그 레인을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는데 가는 것도 한 반 정도밖에 못 가는 거야. 숨도 차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첫날은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다녀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점점. 그리고 너무 첫날 거기를 다녀온 이후로 이제 매일 가는 걸 끊어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게, 맨날 머리가 완전 빙빙 돌고 이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머리가 좀 어지럽고 머리가 묵직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무리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내 몸이 좀 센시티브해서 이런 증상을 다 겪는 것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낀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저는 알코올을 한 방울도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예. 막 생긴 거는 그냥 알코올을 들이붓듯이 먹게 생겼잖아. 근데 아니라고. 몸이 안 따라줘서 못 먹어. 술, 담배를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 한 방울에도 먹으면 진짜 몸이 정말 안 받쳐줘. 그래가지고 내 자신은 좀 센시티브한 이런 걸 강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약간 마음에 좀 안정을 갖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그날 와, 머리가 안 어지러운 거야. 머리가 안 어지럽더니 새벽에 수영하고 나왔잖아요. 머리가 안 어지럽더니 한 2시쯤 지나니까 또 머리가 좀 어지러운 거야. 와, 그래도 오전 시간에 머리가 안 어지러운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걸 며칠 하고 보니까 이게 머리 안 어지러운 그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점점 길게 가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로 막 수영을 하면 이로운 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수영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영상까지 봤냐면 사람이 얕게 숨을 쉬잖아요. 얕게 숨을 쉬는 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질환을 앓을 그런 퍼센티지가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사람이 이런 호흡을 깊게 하고 깊게 뱉어내고 이게 정말로 사람에게 좋대요. 복식호흡 뭐 이런 거. 정말 깊이 호흡하고 완전히 끌어당기고 완전히 inhale 그 다음에 exhale 이거를 진짜 깊게 들이쉬고 완전히 내뿜고 이걸 하는 게 그렇게 몸에 좋은데 그게 수영 아니면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숨 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머리가 어지럽고 좀 그런 게 정말 엄청나게 나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이거는 평생 해야겠구나. 이제 수영은 평생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수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말씀을 드리시고요. 한번 혈압기 쿠팡에서 한 3, 4만원, 뭐 5만원 안짝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팔목 혈압계. 그거를 사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재보세요. 매일매일 재보시고 이게 높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혈압을 재서 혈압이 고혈압이면 고혈압 약을 타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혈압 이슈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한 일이 뭐냐면 24시간 동안 몸에 혈압계를 부착하고 사는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희한한 게 30분 단위로 이게 혈압을 재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얘가 요동을 하면서 진동을 하면서 혈압을 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왜 30분마다 이걸 올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잠을 자? 몰라, 무딘 사람은 잠을 잘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래가지고 24시간 그걸 했는데 잠도 한숨 못 잤지.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야, 병원이 사람 죽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정말 혈압도 높은데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온 혈압이 평균 150인가 뭐 148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의사가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혈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고혈압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것은 쪼르르 병원 가서 그거를 타지 마시고 혈압계를 사서 혈압을 재보세요. 그래서 수축기 120, 이완기 80 정도 미만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1기 고혈압은 이제 120서부터 130, 2기 고혈압은 131에서 140. 예. 엄청 높은 고혈압은 141 이상이 엄청나게
높은 고혈압이라고 표준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고혈압이 생기면은 엄청나게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들이 이게 갱년기가 되면 이게 힘든 이유가 그때서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고 이러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풍부할 때는 고혈압도 안 생겨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거나 이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에 혈압을 좀 컨트롤하는 이런 것도 살짝 들어있긴 하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혈압을 좀 잘 재보시고 무턱대고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 혈압계를 장난감처럼 아침에도 몇 번, 점심에도 몇 번, 저녁에도 몇 번 이렇게 수시로 재시면서 커피, 인스턴트 음식 그런 거 다 끊고 순수한 그런 걸 드시면서 열심히 수영이든 뭐 헬스든 걷기 운동이든 열심히 하셔서 혈압을 낮춰야 일도 오래 할 수 있고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진짜 병원 몇 번 가서 이런 거 해보면요, 진짜 돈이 몇십만 원씩 쑥쑥쑥쑥 나가. 그냥 100만 원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 벌면 뭐해. 아파서 돈 까먹는 건 순식간인데.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혈압계를 사서 재보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